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모니터 가운데 있죠. 한반도 지도 있죠. 저게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점으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확대를 하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반복된 패턴이 보이면 신속 대응팀이 바로 현장에 출동한답니다. 이 관리 시스템은 모든 성범죄자들한테 해당되는 걸까? 모니터링은 출입금지 제한을 부과해야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설정이 안 되면 거기를 지나가도 경보가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주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판사 자유재량입니다. 판사가 그렇다면 어떤 판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네, 안 하는 거죠. 같은 범죄를 놓고서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실시간 모니터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후에 그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하고 체포하는 것밖에는 미리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은 관리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출동했던 영상입니다. 야간 비가지도에 전화 안 받고 지금 불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나와 안 때릴게. 네? 올라와. 어머,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어머. 너 추. 너 쓰레기야. 아이고. 너 추. 이 공무원이라는 그 안에 카메라 좀 뒤졌어. 진짜. 아, 제가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저기 수납하실 거예요? 뭔 수갑이 차, 이 양반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 실화탐사대에서 최초로 얼굴이 공개된 조두순. 우리 사회는 과연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방송 이후 어렵게 연락이 닿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그가 제작진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데요. 이런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이런 그러겠죠. 악몽 같은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 그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약속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약속을 깨면서까지 그러게요. 해야 하시고 할 말이. 싶었던. 이제 최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두순 부인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하, 참. 아니 그러면은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온 가족이 경악 자체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왜 피해자가 짐 싸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참. 그럼요. 가해자는 인권에서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서 쫓기듯이 소리 소문 없이 숨어야 되는 그게 우리 현실 아닌가. 아이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우려한 대로 성범죄자가 출소 후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와 산다는 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11년 전 집 근처에서 아동을 성폭행했던 성범죄자 이 씨. 그는 출소 후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집 근처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되세요? 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피해자들도 있고 한데 혹시 거주를 옮기거나 그러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피해자가 뭐가 피해자 있어? 그 새끼들 이렇게 신고해갖고 난 근데 피해가 있어 뭐가 있어? 반성도 안 하는 거죠. 피해자분들한테 좀 미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마주치기. 미안이 어디 갔어? 미안이 내가 죽은 놈이 죽어버렸는데 내가 미안이 어디 갔어요 내가? 그들 지 마음대로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선생님 보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불안해 하면 막 몰라. 너무 억울하니까요. 내 앞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가서라고 가요. 나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이 근처에서 살고 계실 텐데. 몰라요. 나 찾아보세요 그럼 한번. 사건이 일어난 지 꽤 지났지만 본인은 여전히 억울하다는데요. 피해자가 근처에 살든 말든 상관없다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11년 전 조두순 또한 본인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과연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까?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아내의 사연서에서 두 사람의 어떤 생활, 관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게 전통적인 어떤 부부 역할과는 상반된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기록에 보면 조두순이 아내가 와서 이제 뭐 따뜻한 물을 받아 놓는다던가 준비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집안일, 빨래, 청소, 뭐 음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전담해서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해왔다라고 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제 생활을 해온 거죠. 분석 결과 조두순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아내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거네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조두순은 어떤 남편이었을까? 조두순에 대해서 이제 음주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자기한테 화도 한 번 내지 않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조두순을 좋은 남편으로 생각한다는 아내. 하지만 조두순은 전과 17범이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징역을 살다 온 것만 해도 3번이나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내는 번번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음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타박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같이 가는 이런 류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조두순은 이번에도 아내에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조두순을 또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런지.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류의 내가 믿었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깨졌다면 내가 합리화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만 이 사람과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깨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분석상 출소한 조두순이 아내에게 돌아갈 확률은 높지만 아내가 조두순을 받아줄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렵답니다. 그녀의 입장은 어떨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1년 전 조두순 부부가 함께 살았다고 추정되는 집을 어렵게 찾은 제작진. 맞네요. 맞아요? 응. 과연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 깜짝이야. 건물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네네네. 아내는 아직 이곳에서 살고 있을까 확인을 위해 문을 두드려 봤는데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안 사는 것 같은데요? 그녀를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여기 살던 분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네.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실례합니다. 저희 여기 동에 아는 사람을 좀 찾으러 왔는데 여기 뭐 있나? 예? 다 이사 가고. 여기 다 이사해 갔어요? 지금 여기 재건축한다고 다 이사 80% 90% 이사 갔는데. 얼마 전 재건축을 앞두고 건물에 살던 사람 대부분이 이사를 갔답니다. 혹시 그녀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저희가 연립동 뭔가에 사는 씨를 찾으러 왔는데 예. 예, 근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그분 여기 사시는 건 맞죠? 금년 봄에까지 살았어요. 시에 가려서 그 위에 이발소가 좀 잘 아는 것 같던데. 이발소도 갔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주변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좀 알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도 지인이 있으면 또 지인의 지인 누구랑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잠깐만요. 내가 전화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물어물어 어렵게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찾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안녕하세요. 조두순 씨 부인 되시죠? 지금 그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할 말 없어. 가. 나중에 가면 조두순 씨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거 맞죠? 묻지 말고 가요. 지금. 요즘은 연락 안 나누세요? 가긴 가요. 근데 조용해요. 그녀는 남편 조두순에 대해 언급하는 걸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근데 남편분하고는 아직 이혼은 안 하셨죠? 이혼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이해 말해야 돼요? 가.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 진술서에 보니까 아내분을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술을 안 먹으면 지금 잘한다니까요. 그 옷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니지. 이게 모든 걸 술로 돌리는 거예요, 저 양반은. 참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이 근처에 그때 피해자였던 나영이가 바로 근처에 살거든요. 그런 거 나는 몰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다음에 어째 살린다는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지금 가요. 나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피해자가 가까이 산다는 걸 진짜 몰랐을까요? 11년이 지난 지금 조두순을 향한 아내의 마음은 달라졌을까? 취재 영상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예. 한치에 물러섬도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우리 남편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니까. 아니 술 마신다고 다 그러는 게 장난치까지 아닌데. 마치 문제를 둔 엄마가 우리 아이는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바로 만났어. 친구 잘못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답니다. 여전히 남편 조두순의 잘못이 아닌 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출소한 조두순을 받아줄까? 저는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상 또 이제 계속 11년 전에서부터 쭉 오는 진술과 집을 옮기지 않고 마치 군대 간 자식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집을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출소 후 조두순은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살게 될 확률이 높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출소 후 조두순이 살 수도 있는 아내의 집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 걸까? 얼마나 될까요?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시간을 재봤습니다. 뭐 한 5분, 10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10분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신호 좀 받고 그러는데 얼마 안 걸리네. 진짜 가까운데요? 도착했네. 몇 분이에요? 2분 51초? 차로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은 겨우 3분 남짓이었습니다. 고작 8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두 사람의 집. 이대로라면 조두순과 피해자는 실제로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옆집에 살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거주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자 집 근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3km 이내에 그 성범죄자가 아예 거주를 못하게 하는 거주 제한에 대한 저는 그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100명의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중 97명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허가업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안 하지 않아? 실제 실행을 안 하지 않아? 형량은 물리적 고소. 사형. 아니야, 나는 근데 사형 같은 거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150년 이런 거 때렸으면 좋겠어요. 무기징역.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제한,
관리 인력 보충, 물리적 거세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큰 불안함을 느낀다는데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더 그렇죠. 아. 최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미진 씨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 거리가 멀다 보면은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지금 한 반년 정도 네, 집을 구해서 된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녀는 성범죄자 통지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이를 이용해 본 적은 없답니다. 저희가 네. 같이 한번 그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봤으면 해가지고요. 네. 동의하에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미진 씨. 무슨 일이죠? 저희 집하고 같은 주소일 줄은 조금 놀라웠는데. 같은 주소요?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나 봐요. 설마. 몰랐던 거죠. 어머. 괜히 애들한테 미안해지네. 아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집을 구할 걸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번 마주쳤던 분이셔갖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없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이사까지 했지만 성범죄자가 이웃이라는 걸 알게 된 미진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조두순법.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답니다. 위험한 성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럼으로써 재범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마저도 실효성의 문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년 뒤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에서도 사라져요. 7년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7년 뒤에 또다시 5세나 6세, 4세, 5세, 6세 아이를 또다시 만약에 성폭행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봐요. 우리 가족은 조두순을 몰라요. 나영이 말고 가해자는 인권을 보호해주면서 꼭꼭 숨겨놓고 잠가놓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